이제 18번째입니다. 벌써 18번째인데, 18번째는 이제 아까 가야하고 고구려까지 시작을 해놨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백제하고 신라를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신라는 여러분들이 이 국사책에서 배울 때 산동성 밑에가 신라방이 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신라방이 뭐냐? 그러니까 방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라 사람들이 중심으로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그가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쪽에는 6세기부터 있고 신라가 그 이전에 신라는 또 그 대륙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륙에 있는 신라를 전문가들은 뭐라 하냐면 대륙신라, 또 우리 그 남북한 경상도 쪽에 있는 것을 영남신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남신라는 6세기부터 있었고 그 이전 신라는 전부 대륙신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륙신라도 만주에 있는 신라가 옛날에 아주 전에 7,0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BC 58년 박약근서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신라는 대륙에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백제가 어디서 있었냐, 그러니까 백제는 한강 이남과 이북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하남성, 경기도 하남성을 갖다가 이제 하남 백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역사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러냐? 백제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를 백제를 지나가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큰 강이라고 했어요. 큰 강이니까 한강이라고 해서 말 되죠. 큰 강인데 그 강은 서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남쪽으로 가는데 동쪽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흐른다. 그럼 동쪽으로 흐르면 지금 서울을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북쪽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거거든? 한강이? 그렇잖아요. 강화도 쪽으로 흐르니까 서쪽으로 흐르는 거죠. 근데 역사에는 왜 동쪽 서쪽도 몰랐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라 그랬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무식한 소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사람은 정확했어요. 왜? 태양과 이 자연시계를 놓고 보기 때문에 태양과 바람과 또 그 물 흐름,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신라 시대에 한 걸음은 몇 센치다. 그래가지고 천보 거리는 몇 메타 이게 나오잖아요. 그 도량형에 대한 그 기록도 그때 시대 기록이 지금 오늘날도 오차가 없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뭐 옛날 어른들이 쓴 것이니까 무식하다 또는 몰랐을 것이다, 그 상상하는 것이 건방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데 신라 방은 나라 방자입니다. 방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의 나라고, 소위 말하자면 대한제국도 나라니까 나라 방자고, 일본 제국도 대일본 제국도 자기네들도 방이니까 나라 방자죠. 그러니까 일본 나라하고 조선 나라하고 합친 것을 뭐라고 해요? 한일 합방 그러잖아요. 그 뭐 우리 건넌방하고 앞방하고 합친 것도 아니고 상하방에서 우한합방 합치는 것도 아니고 방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하나로 만든 것은 합방이라 그래요. 근데 그 방자가 나라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절강성에 있는 신라를 큰 방을 만들어 가지고 무역한 사람들, 신라 사람들 그 투숙을 해서 그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그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라가 있었다. 언제가 있었느냐? 망할 때가 있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장보고 유적지를 가잖아요. 장보고 유적지 가면 바로 그 선동성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가면 뭐가 있느냐? 장보고 살던 데가 나와요. 역할하는 데가 나오고. 근데 그 역할하는 데 그곳이 바로 신라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보고는 중국으로 이민 가고 있는 것이고, 신라는 경주가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보통 차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주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로 봤을 때 심각한 얘기인데, 사실
경주 땅은 아무리 파고 또 파도 신라 유적은 4세기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신라 전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마총, 그 신라 시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신라 이전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다 가야고분입니다. 가야고분. 그러니까 가야고분을 놓고 봤을 때 가야가 어디까지냐 보면은 지금 강원도에도 가야고분이 나와요. 강원도. 충청북도도 나오고 충청남도도 나온다. 아산만 있잖아요. 아산만 알죠? 그 아산만에도 가야산이 있고 가야 무덤이 있고 가야 역사 유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야 문화를 딱 그 유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전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또 충청남도, 북도 다 포함해서 가야 고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야가 여기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야가 나라가 몇 개가 있었느냐. 김수로왕이 통일해가지고 6개의 나라로, 6가야로 만들기 전에는 9개의 나라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우가야, 아라가야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야가 9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6개로 만들었다. 간추려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가야는 이제 물론 우리나라 땅에도 있지만 중국 땅에도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되고, 백제도 어디가 있느냐? 그럼 백제를 누가 경상남도고 전라북도가 경상도 쪽이 신라니까 신라 서쪽이 당했으니까 전라남북도하고 충청남북도까지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백제는 어디냐? 바로 중국 대륙의 저 황하 남쪽이 가야 땅이에요. 남쪽이. 황하 남쪽이 가야 땅이고, 그 남쪽에서 동쪽으로 신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산동성은 백제에 포함됐어. 산동성 아주 유서 깊은 백제의 나라입니다. 제 나라라고 해요. 지금도 제 나라. 근데 백제를 일백백제를 써놓고 백제라고 읽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도 몰라. 그것도 옥편에가 뭐라고 써있냐면, 나라 이름을 할 때는 절대 백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라 이름을 할 때는 맥으로 하라. 그 나라 이름 맥자예요. 일백백자가. 숫자로 할 때는 백으로 하라. 10에 10을 100이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할 때는 맥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맥제가 맥국이 바로 백제입니다. 그래서 그 백제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는 백제가 이제 10개가 있었어요. 10개가 있었는데 점점점 늘어나. 나도 백제에 속할란다. 나도 백제에 속할란다. 그 군주 국가들이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담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잖아요. 백제 역사 보면은. 그래서 그 24 담로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이 52개 저 국가로 포함되어 있는 마을에 있는 국가들이라든지 다 백제로 돌아왔기 때문에, 백제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나라가 72개예요. 72개. 그러니까 야, 나라 숫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 그래서 일백백제는 그냥 백제나 되는 나라가 있다. 일본에도 백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제는 중원 대륙가 꽉 차 있고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었다. 그걸 알 수 있고, 그 강역이 정확한 것은 뭐냐면, 백제의 왕이 약 40명 가깝게 되는데 그 왕들 왕릉이 우리나라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 무예랑 릉. 그것만 있어요. 근데 무예랑 릉에 있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사책에 삼국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예왕은 말년에 궁성에서 소위 말하는 망명을 가서 그 제후국가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땅 주인한테 양해를 얻어갖고 무덤을 썼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해를 얻어갖고 무덤을 쓴 것이 오늘날 무예왕 등이에요. 공주에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외에 백제 왕 등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있냐? 전부 산동서에가 있고 다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백제 후예, 고구려 후예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여러분한테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